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양식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 가지고요. 본문 내용하고 관련된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 자, 교재 본문 먼저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자, 서식 이름 뭐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월세만 받는 경우도 그렇고 사실 현실적으로 월세만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증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월세도 있고 전세도 있는데 월세는 금액 그냥 입력하시면 되고 사실 우리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실제로 받은 월세뿐 아니라 보증금을 받았다. 그럼 보증금은 그 보증금 자체는 돌려줘야 될 회계적으로 말하면 부채예요. 임대보증금은 돌려줘야 될, 갚아야 될 빚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보증금을 받았으면 이걸 실제로 은행에 넣어놨건 안 넣어놨건 보증금에 대한 이자 해당액, 이자 상당액만큼의 경제적 이득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있지도 않은 월세를 만들어서 그 금액을 월세를 받은 걸로 간주합니다. 간주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간주임대료이다. 그래서 보증금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부동산 임대를 하고요.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간주임대료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간주임대료 계산을 직접 할 필요 없어요. 어디서? 이 서식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는 서식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부가가치세 2 요건 부속 서류 이름이 조금 바뀌었어요. 여기 부가가치 탭에 이게 부가가치세 1, 2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름이 바뀐 건데 요거는 조금 나중에 정오표로 수정해 드릴게요.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열어 보시면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이렇게 열어보면요. 날짜가 자, 우리가 대손세액공제 신고 같은 경우는 예정 신고 때는 작성 안 하고 확정 신고 때만 작성합니다만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는 예정 신고 때도 작성하고 확정 신고 때도 작성하니까 만약에 예정 신고다 그럼 이렇게 1월에서 3월 확정 신고, 일기 확정 신고를 할 거다. 그럼 1월에서 6월 이렇게 체크해 가지고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돼요. 되셨죠? 입력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교재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모양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내용이고 뭐 코드라든가 거래처명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코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칸이고요.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인 간주임대료를 구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작성 방법은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임차인, 그러니까 임대인이 뭐냐면 집을 빌려준 상가 같은 거를 부동산을 빌려준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하고요. 빌린, 쉽게 말하자면 우리 일상적으로 말하는 세입자가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래처니까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니까 임차인이 거래처로 등록이 돼 있겠죠. 그래서 거래처로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거래처를 찾아서 코드 조회를 해갖고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거래처명이나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으로 기입이 되는데 혹시 문제에서 직접 입력해라 그럼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 방법은 엑셀에 셀에 입력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용 하나도 안 어렵고요. 자, 면적은요. 예전에는 한 10년쯤 됐나? 2023년 그쯤까지는 평이라는 도량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곱미터로만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제곱미터를 줄 거니까 그 제곱미터 면적을 그대로 숫자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에서 사무용이라 또는 점포다 이런 식으로 주면 준 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헷갈려 하시는 게 이 계약 내용, 임대 기간을 어떻게 입력할 것인가. 자, 임대 기간을 입력하는데 예를 들어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임대 기간인데 이번에 신고서 작성 대상 기간은 2025년 1, 2, 3월이다. 그러면 1, 2, 3월과 겹치는 기간만 입력할 거냐? 전체 진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진짜 임대 기간을 입력할 거냐? 진짜 임대 기간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 기간 전체를 입력한다. 임대 기간은요. 이번 과세 기간하고 겹치는 임대 기간을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임대 기간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만 하시면 되고 그것만 이제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계약 내용에 문제에서 이제 보증금을 주면 입력하시고 월세 얼마다 또는 관리비 얼마다라고 주면 입력하되 이 관리비 월세하고 보증금은 안 어렵죠. 근데 관리비는 아직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관리비를 임차인들의 뭐 전기요금을 대신 받아서 내주는 그냥 집주인이 받아서 내주는 그런 관리비면 이건 사실 집주인 주머니에도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냥 뭐 실비랑 상관없이 전기세나 뭐 수도세나 요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받은 관리비다 그러면 관리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돼야 돼요. 아직 나온 적은 없지만 혹시 이게 나오면 자, 그거 가지고 좀 이제 주의하실 사항이 뭐냐면 전기세나 이런 거를 임차인이 실제로 쓴 실비를 받아서 내주는 대신 집주인이 그냥 그걸 한 번에 내주는 실비정산 목적이면 이 관리비를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 그냥 반대급부 없이 그냥 받는 거예요. 이제 현실에서 현실적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상가 같은 거 임대할 때 뭐가 있냐면 우리 아파트랑 비슷한 건데요. 평당 관리비 이런 개념이 있어요. 평당 관리비. 자, 법에서는 평이 도량 형상 그게 없어졌지만 사실 실무라기보다는 현실에서는 아직도 평이라는 거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가가 우리 회사가 쓰고 있는 지점 건축물이 20평, 10평이다. 그러면 평당 관리비 4,000원이다. 그러면 4,000원 곱하기 10해서 4만 원을 그냥 내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는 거니까 월세랑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는 거. 시험에서 평당 관리비라고는 안 주겠지만 실비 정산 목적이 아니다라고 주면 그냥 내는 돈이니까 걔는 월세랑 동일하게 관리비도 입력하시는 거다. 그것만 조금 이론적으로 좀 조심하시고요. 네,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는 안 나왔어요. 주로 보증금하고 월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이자율은 뭐 문제에서 이걸 문제지에서 이자율을 바꿔봐라 이렇게 준다면 모를까 프로그램에 반영된 거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자율이 우리 분기별로 좀 바뀔 때가 있거든요. 연도에 3년 전인가 1년에 한 두세 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자율이 급격하게 시중 이자율이 올라가거나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급격하게 오르거나 그러면 그거를 법으로 좀 바꿔줄 때가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시험장에서는 그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자율이 바뀌어도 이자율을 반영한 최종적인 숫자를 가지고 채점을 하는 게 아니고 입력해야 되는 칸을 가지고 채점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자율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반영해 주는 걸 그냥 믿고 우리가 손으로 직접 입력해야 되는 칸만 조심해서 입력하면 된다. 그거를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께서 조금 이제 이자를 우리가 직접 이거를 작성을 해야 되나 그런 거 좀 고민이 되셨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여기 밑에다가요 그냥 관련되는 문제가 몇 번인가 좀 적어 놓으세요. 관련되는 문제가 우리 몇 페이지인가요? 요거죠. 339페이지입니다. 339페이지에 3번 문제입니다. 3-1번 문제예요. 아태 부품에 대한 문제고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3-1번을 지금 풀 겁니다. 아까 교재 본문에다가 교재 326페이지가 좀 전에 봤던 내용이죠. 거기에 관련된 문제는 3-1번이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작성을 할 거고요. 자, 아테프 부품을 가지고 작성할 건데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2월이 이제 윤년이 뭔지 아시죠? 이 4의 배수로 끝날 때 끝에가 24년도다, 20년도다, 28년도다. 그러면 약간 끝에가 2월이 29일까지 있는 연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에 그거 날짜를 칠 때 오타가 나가지고 28일이 29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빨간색으로 지금 수정해드렸으니까 28일로 반영해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읽어볼게요. 다음 자료에 따라 제1기 예정신고 시 제출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자, 일단 첫 번째 요구사항은 뭐냐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이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자, 신고서에 반영하셔야 돼요. 신고서에 반영하시는 거 이 문제를 통해서 통째로 외우셔야 되거든요. 자, 간주임대료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은 전산회계 프로그램에 적용된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일기 예정이니까 날짜를 언제에서 언제까지로 하셔야 돼요? 일기 예정이다. 자, 1월에서 1, 2, 3월이 일기 예정 신고 대상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1, 2, 3월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아태 부품 여러 가지고요. 자, 아태 부품 자, 요렇게 조금 요렇게 끝났나요? 자, 아태 부품 할게요. 자, 아태 부품에 대해서
주식회사 아태 부품이고요.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 작성을 먼저 하셔야 돼요. 하실 때 날짜를 일기 예정이니까 1월에서 3월 이렇게 체크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미림 슈퍼 우리호프 성수상사 문제 다시 가시면 미림 슈퍼 우리호프 성수상사에 대해서 지금은 2025년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드리고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드리고 있고, 자, 미림 슈퍼가 있나 한번 볼까요? 코드해서 혹시 없으면 그냥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미림 슈퍼가 보통은 있습니다. 하시고요. 그럼 사업자 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죠. 동층호는 없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자, 지상 1층이고요. 뭐 동은 없습니다. 동은 없고, 자, 지상 1층. 자, 호수는 102로 하시면 옆에 칸으로 넘어가거든요. 자, 미림 슈퍼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지상 1층 102로 미림 슈퍼 45102 그 사업자 등록번호 맞고 주민등록번호랑 요런 거 면적 용도 문제에서 준 것만 입력하시면 되는데 주민등록번호는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용도 면적은 지금 문제에서 400제곱미터라고 줬죠. 자, 점 00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용도 점포로 가겠습니다. 자, 임대 기간을 입력할 건데요. 자, 일단 2024 11월 01일에서 자, 언제까지? 2025 죄송합니다. 0229가 아니고 28입니다. 요렇게 2월 28일. 자, 하시고 이게 날짜가 잘못되면 2월 29일로 되면 간주임대료 계산이 좀 잘못돼요. 하루 이자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오류라서 고쳐드렸고, 자, 보증금 금액은 일단 25년 2월 28일까지 끝나는 계약에서는 보증금이 2,300만 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월세가 50만 원입니다. 되셨죠? 문제에서 관리비에 대해서는 3만 원이라고 줬으니까 3만 원. 이렇게 그냥 아무 말 없이 주는 관리비는 집어넣으시는 거고, 실비정산이다 그럼 집어넣지 말아야 돼요. 자, 요렇게 하시고요. 근데 이게 보세요. 2월 28일이 여기 25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겹치잖아요. 그럼 계약갱신으로 엔터를 쳐보면 넘어가요. 요렇게 됐죠? 계약갱신해서 엔터 치시면 돼요. 엔터 치시면 즉 엔터로 넘어갑니다. 3월 1일부터 2025-0301에서 2026 문제지에서 2026-0228 요렇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이 되면서 만약에 계약갱신이 됐어도 보증금과 월세가 안 바뀌었으면 그냥 뭐 갱신으로 굳이 입력 안 해도 되는데 뭐 그럼 시험 문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계약갱신을 혹시 준다 그러면 분명히 보증금이 바뀌고 월세가 바뀌건 할 거거든요. 그럼 바뀐 거 입력하시면 돼요. 자, 바뀐 거는 3,500만 원이 보증금이고요. 자, 월세가 55만 원입니다. 자, 55만 원 하시고요. 자, 관리비가 4만 원으로 이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죠. 자, 4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요렇게 하시고 엔터를 치면 여기 엔터 치면 이제 그 다음으로 다음 회사로 넘어갈 거예요. 볼까요? 엔터 그 다음 회사 요렇게 되셨죠? 자, 그래서 이게 왜 계약갱신으로 넘어가냐면 날짜가 25년 지금 조회가 25년 1월에서 3월 사이인데 그 사이에 임대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처럼 계약갱신이 안 되고 끝났다 그러면 계약갱신에서 밑에 입력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도 중간에 과세기간 중간에 계약갱신이 되면 날짜가 이렇게 바뀌면서 숫자가 바뀌니까 우리 간주임대료 금액이 조금 이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 원래 시험 문제 이거를 그림을 캡처 떴을 때가 교재를 낼 때 프로그램이 사실 2025년 버전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을 때예요. 왜냐면 연도 초에 되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3월 달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25년 버전이 그때 교육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적용이자율이나 뭔가 이제 구조가 약간 바뀐 것들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께서 보실 때는 사실 채점은 어디가 반영되냐면 최종적인 숫자가 아니고요. 여기 입력하는 칸들이 반영이 돼요. 근데 그래도 학생들은 공부할 때 저 때문에 혼동이 되면 안 되니까 제가 그럼 괜찮아요 하고 넘어갔는데 그래도 불안하실 수가 있어서 요거는 교재 그림을 다 교체해서 정오표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불편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가 바뀌어가지고 뭐 적용이자율이 바뀌건 아니면 뭐 계약갱신 이거 하루 차이에 때문에 이자가 바뀌건 뭐가 됐건 그림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정오표로 올려드릴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지상 2층입니다. 우리 미림 슈퍼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칸 우리호프 할 거예요. 우리호프 코드 눌러가지고요. 우리호프. 자, 우리호프
하시고 뭐 동은 없으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뭐 층호도 없어도 돼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 입력하시고 없으면 말고. 자, 지상 2층이고요. 자, 호수는 201호이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 있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되셨죠? 자, 면적은 그러니까 입력돼 있으니까 그냥 코드를 조회해서 오면 가는 거고, 만약에 코드가 없으면 여러분께서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면적은 지금 현재 600제곱미터로 나오고요. 자, 용도도 역시 2층도 점포입니다. 자, 임대기간은 전체 기간 2025, 0105부터 시작해가지고 2026, 0104까지가 임대기간이다. 문제에서 준 대로 6천만 원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월세가 30만 원 요렇게 갑니다. 하시고 관리비는 5만 원으로 돼 있죠. 요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되셨죠? 요렇게 하시고 자, 우리오프가 끝났어요. 우리오프가 끝나면 이제 성수상사 입력할 거예요. 자, 이 칸에 누르고 F2를 누르셔도, 여기 코드 칸에 놓고 F2를 누르셔도 되고 위에 코드 클릭해도 됩니다. 자, 여기 코드란에 놓고 코드 조회할게요. 자, 코드 하시는데 성수상사예요. 성수상사 하시고, 자, 얘는 또 3층이네. 3층 301호입니다. 하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엔터 치시고요. 자, 면적은 역시 600제곱미터인데 얘는 점포가 아니고 사무실이에요. 문제에서 준 대로 입력하시고, 자, 임대기간 2024 0403부터 자, 2026 자, 0402까지이다. 자, 하시면서 보증금 입력하는데 보증금이 지금 현재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천만 원. 됐죠? 자, 월세가 20만 원. 자, 그 다음에 관리비가 5만 원. 요렇게 하시면 자, 끝났어요. 그럼 보세요. 미림 슈퍼에 여기 간주임대료가 115, 252가 나오고요. 자, 우리오프에 간주임대료가 438, 246 그리고 성수상사의 간주임대료가 382, 191이 나오는데, 자, 그림을 좀 올릴게요. 요렇게 가면 자, 미림 슈퍼께 개별적인 간주임대료 115, 우리호프께 개별적인 이제 간주임대료 여기, 성수상사의 간주임대료 요거. 그런데 간주임대료 자, 어디를 클릭하건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어디를 클릭하건 이 금액은 똑같죠. 왜냐면 이건 합계 금액이거든요. 자, 그래서 월세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읽어보시면 월세하고 관리비는 원래 관리비도 세금계산서 발급하셔야 되는 건이에요. 근데 현업에서는 그거를 발급 안 하는 좀 아직도 옛날 불법의 잔재들이 좀 있는데 원래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발급됐다. 그럼 이거 매입매출전표에 입력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입력해야 될 거는 월세하고 관리비는 입력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뭐만 간주임대로만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추가로. 됐죠?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입력이 돼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다시 프로그램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있는 간주임대료 아래쪽에 합계 금액 있죠? 자, 적어놓으세요. 1027839 10278 아니면 메뉴를 열었다가 나중에 저장하셔도 되고, 그래서 1027839를 저장해 놓으시고요. 1027839 그리고 얘를 저장을 눌러 놓으셔야 됩니다. 저장 눌렀죠. 닫진 않았지만 저장 눌렀습니다. 이게 저장이 한번 저장했잖아요. 수정사항이 없으면 저장 탭이 활성화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수정사항이 있으면 저장 탭이 활성화가 되니까 왜 어떨 땐 저장 탭이 활성화가 돼 있고 어떨 땐 안 돼 있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입력을 할 거예요. 날짜가 언제였죠? 일기 예정이니까 자, 1월 1일에서 3월 31일로 가시는 거고요. 자,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 내역에 월세와 관리비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을 거니까 우리는 요건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거를 시험 문제에서 지금 언급한 거고, 이제 어디에 입력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간주임대료의 입력칸을 기억하세요. 4번의 금액, 세액 아닙니다. 4번의 금액칸. 자, 4번의 금액칸에다가 간주임대료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금액 얼마요? 자, 어디 갔지? 요거. 자, 좀 전에 1027839 요거 이 숫자 1027839를 여기에 1027839를 입력을 하시면 자, 곱하기 10%가 세액이 되는 거예요. 됐죠? 요거가 날짜가 원래 29일까지로 돼 있었으면 일단 그 2월은 29일까지로 돼서 교재에는 날짜가 60일로 돼 있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오타예요. 제가 날짜를 29일까지로 입력을 해버려가지고
여기 보시면 날짜가 60일로 돼 있었는데 그거가 지금 틀렸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날짜가 59일로 돼야 되니까 앞에 이 29일이 빠져서 그래서 그림을 바꿔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류예요. 예, 그래서 너무 당당하게 오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로 말일까지로 해야 되는데 윤년 24년으로 착각하고 왜냐하면 원래 제가 이 문제를 그 프로그램이 사실은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 얘가 24년 버전의 프로그램이었어서 교재 안에 있는 예제를 다 어차피 입력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이걸 24년 버전으로 연수 문제를 만들어 놔야 되나 싶어갖고 사실은 24년에 날짜를 맞춰 놓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출 문제를 24년도 연도로 맞춰서 풀 거니까 실제 출제된 연도로 풀 거라서 마지막에 책 교정을 하면서 이거를 그래도 25년 버전으로 날짜를 다 바꿔서 백업 데이터를 수정을 해드려야 되겠다. 요 과정에서 중간에 제가 한번 바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께 좀 죄송한 일들이 생겼어요. 중간에 처음에 백업 데이터가 조금 오류가 났던 것도 그런 문제들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괜히 좀 상황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25년 버전으로 연습하시는 게 더 좋으실 텐데 프로그램 버전에 맞춰서 연습을 시켜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고민을 하면서 그런 제가 사고 친 거죠. 그래서 2월 29일이 원래 그 끝에가 24년으로 끝났을 땐 6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돼 있던 건데 뭐 이러나 저러나 변명의 여지 없습니다. 오류상이 있게 해서 불평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자, 어차피 반영될 때는 만약에 신고서가 없다. 이 문제는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작성하라는 문제라서 이 숫자 틀리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요 칸이 채점에 반영될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이 숫자의 10%가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채점을 하는 이 채점 손으로 안 하는 거 아시죠? 프로그램으로 돌리거든요. 채점 프로그램으로 돌릴 때 여기가 프로그램의 정답 처리가 되게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고요. 그 날짜가 이게 59일이 돼야 하니까 숫자가 다 바뀌어서 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아예 바꿔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입력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뭐 그냥 굳이 나는 입력 방법 알았으니까 됐다 하면 굳이 오려가지고 붙이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난 그래도 교재에 이 숫자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 보기 싫다 그러시면 이 날짜 때문에 숫자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그림을 오려서 붙이실 수 있게 제가 이제 파일을 따로 그 그림 파일을 따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거는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입력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 미림 슈퍼의 갱신 날짜. 이게 그 분명히 날짜가 일기 2025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25년 1, 2, 3월 달에 대해서 입력하려고 하는데 25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는 원래 전체 임대 기간이 종료가 된다 그러면 이 점포의 경우에 이 미림 슈퍼의 경우에 계약 갱신이 실제로 됐으니까 요걸 입력하는 건데 그냥 계약 갱신 날짜는 엔터 치면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 갱신은 새로운 계약의 첫 번째 날이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엔터를 치시면. 그래서 계약 갱신을 했을 때를 보여드렸고 만약에 이게 계약 갱신이 아니고 계약 종료다 그러면 요거 위에 거 한 칸만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약 종료다 그러면 위에 것만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전히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작성을 하시고 나면 여기 전체 합계에 있는 이 숫자 있죠? 전체 합계의 숫자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4번 금액 칸에 입력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해야 된다. 마감은 안 누르셔도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마감해서 전자신고해라 이거 아닐 때는 안 하시고 마감해서 전자신고해라 이럴 때만 하는 거예요. 하시고 닫기 눌러서 둘 다 저장을 자, 여기 닫기 눌러가지고 저장하시고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이게 차츰 이렇게 닫히면서 없어진다는 건 저장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 관련해서 날짜 오류내가지고 제가 그림 틀어진 거 다 수정해드릴 거 약속드리고요. 입력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는 것까지 여러분께서 열심히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 관련한 내용 안내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공부하신 내용 열심히 반복 학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메뉴로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